자,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렇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어, 로드맵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 C++, 그다음에 뭐 자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정도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위프트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메이저 스트림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있나? 그리고 또 뭐 앞으로도 또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또 뭐 새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 어떤 우리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또 그에 맞는 개발자나 사용자나 그에 맞는 어떤 필요가 또 새로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 필요를 또 만족하는 어떤 또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항상 이렇게 새로 설계되고 또 전파되고 그래 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그런 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주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어떤 뭐 아키텍처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예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아마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주위의 많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어, 발견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어, 상당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설계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사례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건 굉장히 최신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조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모조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면 그 모조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어떤 슈퍼셋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슈퍼셋으로 설계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 AI 모델을 어떻게 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행을 하거나 근데 어떻게 이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면서 그런 학습을 시키거나 어, 모델을 실행을 시키거나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계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조를 만든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파이썬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조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모조 프로그래밍 똑같은 모델이지만 모조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GPU 아키텍처에 잘 매핑 더 훨씬 더 최적화 잘 매핑을 시켜서 퍼포먼스가 한 1000배 이상 더 빠른 그런 속도를 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프로그래밍 하기는 좋으나 이런 GPU 아키텍처에 최적화해가지고 매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조 만든
모조를 만든 어떤 프로그래머를 만든 사람의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어떤 실행, GPU 아키텍처에 잘 매핑하고 특히 요새는 이제 GPU 아키텍처가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그런 GPU들을 만들어내는 제너럴 퍼포스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GPU 하드웨어 아키텍처에다가 이것도 꾸겨넣고 저것도 꾸겨넣고 하는 어프로치들도 있겠지만 아예 내가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전 처리하는 ECU 한마디로 CPU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탑재가 되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다 GPU다라고 하면 거기에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잘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다양한 GPU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도메인에 특수해서 만든 하드웨어, GPU 하드웨어 아키텍처. 저 도메인에 최적화된 또 GPU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런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들의 다 최적화해가지고 컴파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파일을 하려다 보니까 최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 이제 슈퍼셋이 되게 하는 모조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면 훨씬 더 그런 최적화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GPU 아키텍처에다가 매핑하는 그런 최적화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로 이제 나온 언어가 이제 모조 프로그래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한 번씩들 트라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조에 대한 이름을 많이 아마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랭귀지를 지향하는 언어로서 지그가 있죠. 지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찾아보면은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General Purpose Form Language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툴체인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빌드 시스템이 어떤 언어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컴파일한 C의 어떤 C 언어의 후계 언어를 지향을 하면서도 C 언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뭐 어레이 바운드 체크하는 거 문제라든지 C 언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컴파일을 한다. 빠른 코드로 컴파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일종의 여러분들 C++ 같은 데서 배운 템플릿 있죠. 템플릿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타입 정보들을 잘 준수하는 굉장히 최신 타입 기술들을 다 C 언어에다가 녹여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그러면서도 C 언어처럼 심플한 랭귀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는 지그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C 프로그램 랭귀지의 어떤 후계자로 의도를 하고 있고 C 프로그램 랭귀지가 기본적으로 원래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였죠. 뭐 초창기에 이제 유닉스 이걸 만들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걸 지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그가 됐어요. 좀 재밌는 언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최신 언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볼 만한 그런 그래도 젊은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엘름이에요. 엘름. 엘름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되고요. 그래서 요새 뭐 자바스크립트로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그 프레임워크들 가지고 웹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라이브러리 위주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 라이브러리 언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제공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뭐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다 쓰면 편리한 그런 기능은 있지만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잘 조합되지 않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굉장히 좀 아직도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어떤 웹 UI 애플리케이션을 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프레임워크가 진짜 영원히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은 굉장히 답하기가 난감하죠. 계속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웹 프로그래밍의 어떤 필요한 특징들을 다 그냥 언어에 녹여내서 설계한 언어가 이제 엘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액트 같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특징이 아예 여기 이 언어에는 언어 자체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그다음에 또 펑셔널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으로 이제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그젬플 같은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뭐 이런 거 하나 작성하는데 뭐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한 굉장히 간결하게 복잡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작성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이제 엘름이라고 하는 스타일도 사실 굉장히 하스켈의 신텍스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이 이제 말 그대로 나름대로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AI 기술, 또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기술, 웹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최적화하는 상황들, 또 여러 가지 C 언어의 어떤 보안적인 문제들, 또 여전히 최적화가 어려운 문제들, 또 새로운 타입에 관련된 뭐 메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좋은 그런 특징들을 그러니까 C 언어는 이제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프리 프로세싱 같은 걸로 이제 일종의 메타 프로그래밍 같은 걸 흉내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된 리서치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다든지 그런 특징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또 엘른 같은 경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또 리액트 같은 것들을 넣고 또 여기서 HTML 같은 그런 태그 같은 것들도 다 언어 안에 자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HTML 템플릿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인코딩해서 HTML이 막 만들어내는 작업을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웹 기술, 그러니까 웹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그런 시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발맞춰 가지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 랭귀지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설계를 해서 해결하고 하려고 했던 어프로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를 말할 것도 없이 뭐 여러 가지 실제로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 회사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로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비즈니스는 다른 도메인의 비즈니스이지만 그 서포트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조직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당면한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예 설계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는 하게 될 날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 요소들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에 대한 잘 이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왔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그런 스터디가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어떤 이센셜한 컨셉트 정말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어떤 와 연결된 시멘틱스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그램의 어떤 의미가 되겠죠.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느냐 그게 이제 시멘틱스가 그거고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 각각의 요소들이 도대체 어떤 시멘틱스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시멘틱스를 실제로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막 연필과 종이로만 이렇게 막 쓰는 것도 당연히 엄밀하게 한번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바를 알고 있다면 자바를 가지고 그 이센셜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들을 구현을 해보고, 또 만약에 여러분 파이썬이 좋다면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고, 저는 이제 하스켈이 굉장히 적절한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저 하스켈로 뭐 인터프리터를 만들어보고, 그런 이런 요소들을 그런 인터프리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실행 가능한 어떤 폼으로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추는 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어떤 분석적인 공부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보면 그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 요소들이 굉장히 미묘해요. 특히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얼추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그런 요소들이 또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큰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소와 요소들 간에 서로 같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모아 놨을 때 그 두 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잘 이렇게 컴포지션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인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미묘한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요런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보면 나중에 인제 진짜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컴파일러를 만든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뭔가 분석을 하는, 구문 분석을 한다든지 의미 분석을 한다든지 동적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런 인터프리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센셜한 엘러먼트들의 그런 의미들을 잘 좀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로 구현해 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컴파일러나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하는 데서 잘하게 하는 준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컴파일러나 프로그램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커버를 할 것이고,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스코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석적으로 스터디하는 어떤 과목의 스코프가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인터프리터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뭐 파이썬 같은 거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일단은 뭔가 소스 프로그램 또는 뭐 간단한 식도 될 수도 있겠고, 소스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을 인터프리터한테 이제 로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뭐 이제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 가지고 곱셈을 하는 어떤 그런 소스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그 숫자의 곱셈을 이제 출력하는, 이런 게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인터프리터의 뭐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를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뭐 만들려고 하는, 또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샘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되겠죠. 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고, 근데 해석기라고 하는 거는 꼭 뭐 그 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언어가 파이썬이라면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라면 하스켈로 작성을 하고 싶겠고, 또는 뭐 자바까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바. 근데 조금 구문이 간결하지가 않아서, 자바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언어여서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언어이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너무 이게 길어져서 조금 그런 점들이 조금 좋진 않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바를 또 익숙하다면 자바를 가지고 인터프리터를 짜는 거예요. 자바를 가지고 A라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하나 로딩해서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킬 때 뭔가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될 상황이면 또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출력할 결과가 있으면 또 출력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여기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건데,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개발을 해 가지고 뭔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수학을 이용해서 요 인터프리터에 해당하는 인터프리터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의미, 세만틱스를 기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방식이었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집합, 셋이라든지 관계, 릴레이션, 주로 이제 요 두 가지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만틱스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도구이죠.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터프리터를 이제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학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간결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하스켈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볼 텐데 하스켈로 하든지 뭐 자바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파이썬을 하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것보다 수학으로 인터프리터를 기술을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사실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수학은 추상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실제 실행 가능한 어떤 대상을 기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조금 어떤 거리가 있죠. 특히나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합, 뭐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A4 용지에다가 노트에다가 막 쓸 수는 있어요, 인터프리터가. 근데 그걸 실행을 시킬 수는 없죠. 컴퓨터 상에서. 실행을 시키려면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좀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거나 실행되거나 실행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실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해결하고자 최초로 이제 EOPL Essentials of Formal Language라고 하는 책이 어떤 어프로치를 취했자면 아예 수학으로 기술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 가지고 수학이 굉장히 간결하니까 사실은 수학을 가지고 이제 인터프리터를 작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좀 제일 간결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수학으로 기술했던 인터프리터를 아예 그냥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막 실행도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고쳐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어프로치로 서술이 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책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최초의 책이 Essentials of Foreign Languages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Essentials of Foreign Language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3판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택한 언어가 사실은 이제 또 스킴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스킴은 굉장히 뭐 간결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임에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스킴이라고 하는 언어에는 타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막 불필요한 또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EOPL 책에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 사실 이제 인터프리터는 3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장은 프릴리미너리 약간 좀 3장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고요. 실제 인터프리터는 3장부터 있는데 그 3장에 나와 있는 어떤 각종 인터프리터들에 대한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코드죠. interp.scm이고 그다음에 그걸 돌리기 위한 뭐 example들이 아마 test.scm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들어보도 못한 그런 이제 스킴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 간결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가져와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각종 중요한 요소의 세만틱스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굉장히 어떤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요 일단 이제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뭐 벌써 몇 번 이야기 나왔는데 하스켈이라는 언어를 선택할 것이고요. 언어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교재하고 조금 다른 면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벌써 이미 하스켈 여러분들이 요 앞에 단계에서 조금 맛보기로 좀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 교재, EOPL이라고 하는 교재의 인터프리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만드느냐. 하나, 카테고리가 expression에 대한 어떤 요소들, 스테이트, 뭐 변수 같은 거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스테이트의 특징들, 타입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오브젝트 클래스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오브젝트나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거에 훨씬 더 익숙한
그런 교육 과정을 밟아오셨을 것 같아요. 자바나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이 객체나 클래스를 가지고 모듈화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유일한 모듈화 방법이 아니에요. 훨씬 더 또 나이스한 모듈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또 다른 모듈화 방법이 또 하나의 큰 주제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면 컨트롤에 관련된 또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컨티뉴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뭐 할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제 제어 흐름이죠. 컨트롤 플로우. 음. 다음에 뭐 할 거야? 이제 그런 컨티뉴에이션에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총 이 EOPL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게 3 장, 이게 4 장, 이게 5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5 장, 그다음에 이게 6 장이 아니고 7 장, 8 장, 9장 요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 각 카테고리에 요 박스가 인제 하나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특징을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이제 새로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 물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언어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박스가 이 EOPL 교재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수예요. 그럼 몇 개입니까? 3 개, 5 개에다가 7 개에다가 9 개, 12 개죠. 12 개에다가 15 개죠. 그러니까 총 15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연습 문제를 보면은 또 뭐 "요 언어를 이렇게 베리에이션으로 만들어 봐라. 저렇게 베리에이션 만들어 봐라." 뭐 그런 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15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우리가 이 15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드시 커버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별표로 지금 제가 마크를 좀 해 놨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버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인제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타입 체킹하는 거. 또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요게 인제 하나 후보군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스레드,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여러분들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쪼끔 아주 막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자바 같은 데서 여러분들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 좀 배웠을 것 같긴 하는데, 에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요 두 가지는 좀 한번 더 해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어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스레드 프로그래밍. 기본적으로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을 조금 잘 어렵죠.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리고 인제 그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스레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스레드를 사용한 컨커런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자바예요. 다른 언어들은 어떤 컨커런트한 그런 특징들이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데, 자바는 언어 자체가 그런 특징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프로그래밍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이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swlab.jnu.ac.kr에/wordpress라고 하는 걸 들어오면, 요거 이제 요 부분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렉처에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제 나름대로 그동안 만들어 놨던 렉처들이 있는데, 자바 강의에서 여기 스레드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스레드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스레드라는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어떤 서브 토픽으로 아주 기초적인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좀 해 놨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시간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난 다음에 요걸 배우시면, 요란을 공부하시면 '아, 내가 자바로 프로그래밍 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옵셔널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별표를 가 들어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보는 거는 인제 우리가 좀 최대한 우리 이번 학기 동안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각각의 제가 빨갛게 아까 별표 친 것들에 대한 언어들을 빨갛게 표시를 했고요. 그게 EOPL 책에 인제 몇 챕터 몇에 나와 있는지도 좀 표시를 했고,
또 각각의 언어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설명을 하려고 도입한 언어인지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가 설명도 좀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프로그래밍 랭귀지 세만틱스 인터프리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의 큰 로드맵을 설명드렸습니다.